우직근 쾅. 저게 사람입니까? 귀신입니까? 피시소가 사람이 된 게지. 이제 까불지 마, 알았지? 아니, 이럴 수가 다 있나? 도대체 누구야? 나야 나, 채색씨. 안녕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다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한 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이진사댁이라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선비 집안이었으나 이 진사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홀어머니 정씨 부인이 외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지요. 정씨 부인은 불같은 성격으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내 아들만은 잘 키웠어. 과거에 급제시키고 말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논한 마지기, 빠투 마지기가 전 재산인데 아들 이도령은 책만 끼고 살지 농사일은 손도 대지 않으니 먹고 살기가 빠듯했습니다. 게다가 정씨 부인의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 되면 3년도 못 가 죽는다더라.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갈구는데 누가 감히 시집을 가겠어. 실제로 이도령의 나이가 30이 넘도록 중매 한 번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딸이라도 정씨 부인 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정씨 부인도 속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장가를 가야 손주를 보고 내가 눈을 감지. 이러다 우리 이씨 문중이 대가 끊기겠구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조심스럽게 정씨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마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 무슨? 옆마을 최부자 댁에서 따님을 시집 보내려 한답니다. 그런데 이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뭔데? 어서 말해봐. 그 댁 따님이 좀 특이합니다. 7살 때 소꼬리를 잡고 질질 끌려다녔다는 소문이 있고 10살 때는 동네 장사 아저씨 셋이 달라붙어도 꿈쩍 안 했답니다. 그래서 시집을 못 가고 있는데 정씨 부인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최 부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딸을 며느리로 받아주면 논 5 마지기를 혼수로 주고 첫해 농사까지 다 지어주겠다고요. 정씨 부인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그래? 힘이 세면 뭐가 어때? 일 잘하면 되지. 당장 혼사를 진행하도록 혼례일이 정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왔습니다. 다들 궁금했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여자이길래 최 부자가 논 5 마지기까지 혼수로 주면서 시집 보낸다는 건지. 정씨 부인은 대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아들 이도령은 신방에서 떨고 있었고요. 저기 온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신부 가마가 아니라 그냥 사람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가마는 어디 있어? 혼자 걸어온다. 가까이 다가온 신부를 본 사람들은 입을 딱 벌렸습니다. 키가 보통 남자보다 한 뼘은 더 컸고 어깨는 떡 벌어졌으며 걸음걸이는 씩씩했습니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흙먼지가 풀썩 일어났습니다. 가마가 좁아서 못하겠다 해서 그냥 걸어왔습니다. 신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최금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일은 잘하겠구나 들어와라.
혼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들 수군거렸습니다. 저 체구 좀 봐라. 밥을 얼마나 먹을까? 저 정도면 소 키우는 거랑 똑같겠네. 하지만 정씨 부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논 5 맞이기가 생각나. 입이 귀에 걸렸거든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신방에 들어간 이도령은 벽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최금이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무섭습니까? 아니 무섭지 않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최금이가 씩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이라 떨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조심조심 자리에 누웠습니다. 방바닥이 삐걱거렸지만 다행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예, 어머님. 아침은 먹었느냐? 아직입니다. 정씨 부인은 밥상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밥그릇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사람 것보다 2배는 작았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다. 밥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예, 어머니. 최금이는 그 작은 밥그릇을 받아들고는 금세 비웠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엄청나게 고팠습니다. 점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금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계속 났지만 정씨 부인은 모른 척했습니다. 며느리의 길을 꺾어야 내가 편하다. 배고픔에 지쳐 순해지겠지.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최금이가 정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밥을 더 주십시오. 배가 너무 고픕니다. 일을 하려 해도 기운이 없습니다. 밥을 더 주시면 집안일 5명 몫을 하겠습니다. 정씨 부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5명 몫. 허튼 소리 말고 가만히 있거라 하지만 최금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밥을 배불리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씨 부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루만 믿어보마. 하지만 거짓말이면 당장 내쫓을 것이다. 그날 점심, 정씨 부인은 커다란 양푼에 밥을 가득 퍼주었습니다. 최금이는 눈을 반짝이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1그릇, 2그릇, 3그릇, 5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정씨 부인은 기겁했습니다. 저 밥값을 어떻게 감당한단 말인가. 하지만 최금이는 만족스럽게 배를 두드리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이제 일하러 가겠습니다. 어디 가려고? 장에 다녀오겠습니다. 장은 산 하나 너머에 있었습니다. 걸어서 왕복 4시간은 걸리는 거리였지요. 정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뭘 사올 건데? 쌀이랑 반찬거리요. 집에 식량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돈은? 제가 친정에서 받은 용돈이 있습니다. 최금이는 지게를 지고 나갔습니다. 보통 지게보다 2배는 큰 것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큰 지게에 뭘 지고 올 셈인가.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최금이가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게 뭐야?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최금이의 지게에는 쌀가마니가 6개나 실려 있었습니다. 보통 남자도 1개, 지기 힘든 쌀가마니를 6개나. 게다가 양손에는 광주리가 하나씩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생선, 고기, 채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최금이는 지게를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너 이걸 혼자 다 지고 왔단 말이냐? 예. 별로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그동안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던 생선구이와 고기볶음이 올라왔습니다. 정씨 부인은 밥을 먹으면서도 며느리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이거 복덩어리를 얻은 건가? 며칠 후, 봄 농사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집에 소가 없었거든요. 소를 빌리자니 돈이 들고 품앗이를 하자니 창피했습니다. 아이고, 일을 어쩐다 밭을 갈아야 하는데. 최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해보면 안 될까요? 내가 밭을.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씨 부인은 반신반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최금이는 창고에서 낡은 쟁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밭으로 향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또 구경을 왔습니다. 저 며느리가 뭘 한다고? 밭을 간다잖아. 소도 없이. 최금이는 쟁기를 땅에 꽂았습니다. 그리고는 합, 기합 소리와 함께 쟁기를 밀었습니다. 사각, 쏴악.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쟁기가 땅을 갈랐습니다. 소 없이 사람 힘만으로 최금이는 쉬지 않고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한 고랑, 두 고랑, 세 고랑 해질 무렵 3,000평 밭이 깨끗하게 갈려 있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넋을 잃었습니다. 저게 사람이냐? 신령이냐? 소보다 빠르고 소보다 힘이 세네. 정씨 부인은 밭둑에 앉아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복을 타고난 건가? 그날 저녁, 정씨 부인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말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수고했다, 많이 힘들었지? 아닙니다. 어머님 밥을 잘 먹어서 힘이 넘칩니다. 그래, 내일도 밥 많이 줄 테니 든든히 먹어라. 최금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최금이가 시집 온 후 집안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곳간에는 쌀이 가득 찼고 장독대에는 장과 김치가 넉넉했습니다. 낡았던 초가지붕은 새 기와로 바뀌었고 마당에는 닭과 오리가 놀았습니다. 정씨 부인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험한 얼굴이 아니라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마. 예, 어머님. 앉아라. 최금이가 시어머니 옆에 앉자. 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처음에 너를 사람으로 안 봤다. 그저 일꾼으로만 생각했어. 어머님, 근데 말이다. 내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을 안 하고 늘 웃는 얼굴로 지내는 걸 보니 내가 부끄럽더구나. 정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이제부터는 편하게 지내거라. 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최금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 고을의 사또는 탐욕스럽기로 유명했습니다.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아 자기 배를 불리는 악독한 자였지요. 어느 날 사또의 똘마니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재산을 조사했습니다. 이 집은 곳간이 꽉 차 있구나. 올해 세금을 2배로 내야겠어. 이 진사댁 차례가 되었습니다. 똘마니가 곳간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쌀이 이렇게 많아? 올해 농사를 잘 지어서 그렇습니다. 정씨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사또께서 이걸 아시면 아주 기뻐하시겠는걸. 똘마니는 비열하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이 진사댁은 올해 세금으로 쌀 50가마를 바쳐라. 50가마라니 있는 쌀의 절반이 넘는 양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관아로 찾아가 따졌습니다. 사또 나리,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다른 집은 10가마인데 우리만 50가마라니. 사또가 비웃었습니다. 시끄럽소. 세금을 낼 수 없으면 밭을 몰수하겠소. 정씨 부인은 절망했습니다. 밭을 빼앗기면 다시 가난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씨 부인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악독한 사또 놈. 최금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 사또가 탐욕스럽다면 그 탐욕을 이용하면 됩니다. 뭐라고? 최금희가 귓속말로 계책을 설명했습니다. 듣고 있던 정씨 부인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래, 그 방법이 있구나. 다음 날 정씨 부인은 다시 관아로 갔습니다. 사또 날이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 쌀 50가마 대신 우리 집 며느리가 하루 동안 관아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며느리가? 하하. 여자 하나가 무슨 일을 한다고. 우리 며느리는 특별합니다. 소 10마리 힘을 가졌습니다. 쌀 100가마를 날라도 되고 돌담을 쌓아도 되고 무엇이든 시키십시오. 하루면 됩니다. 사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힘이 세다지만 소 10마리는 과장일 것이다. 그래도 쌀 대신 공짜 일꾼을 쓸 수 있다면 이득이지. 좋소. 내일 며느리를 데려오시오. 다음 날 새벽 최금희가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사또는 일부러 어려운 일을 시켰습니다. 저 언덕 위에 새 관아를 지을 것이다. 저기까지 돌을 날라라. 크고 무거운 돌로. 사또가 가리킨 언덕은 100걸음도 더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보통 남자 둘이 겨우 들 수 있는 큰 돌을 날라야 했습니다. 최금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한 손으로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헉. 구경하던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최금희는 다른 손으로 또 다른 돌을 들었습니다. 양손에 거대한 돌을 하나씩 들고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언덕까지 가는데 채 1각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돌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2개를 들고 갔습니다. 삿도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게 사람이냐? 점심때가 되었을 때 언덕에는 돌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1달 걸릴 일을 반나절에 끝낸 것입니다. 삿도는 당황했습니다. 이번에는 저 담장을 무너뜨리고 새로 쌓아라. 오래된 담장을 가리켰습니다. 보통 10명이 사흘은 걸릴 작업이었습니다. 최금이는 담장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담장을 손으로 와락 잡고 쿠르릉, 와르르. 담장이 한쪽으로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금이는 쉬지 않고 무너진 돌을 하나씩 들어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새 담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전보다 더 튼튼하고 멋진 담장이었습니다. 삿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달 걸릴 일을 하루에 다 끝내다니. 그날 저녁, 삿도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궁궐도 지을 수 있고 산도 옮길 수 있겠는걸. 탐욕스러운 삿도는 나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삿도가 정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약속대로 세금을 면제해 주겠소. 감사합니다, 삿도 나리. 그런데 말이오. 내게 제안이 하나 있소. 제안이라니요. 당신네 며느리를 내게 팔면 어떻겠소? 금으로 1000냥을 주겠소. 정씨 부인은 기겁했습니다. 삿도 나리. 며느리는 우리 집안 식구입니다. 팔 수 없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내일부터 세금을 100가마로 올리겠소. 뭐라고요? 싫으면 며느리를 넘기시오. 정씨 부인은 울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삿도의 제안을 말했습니다. 그마 미안하다. 내가 무능해서. 최금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날, 최금이는 혼자 관하로 갔습니다. 삿도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오, 왔구나. 마음을 바꿨나? 삿도 나리, 제안이 있습니다. 저를 데려가시려면 저와 힘겨루기를 하십시오. 이기시면 제가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삿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힘겨루기? 하하. 여자와 힘겨루기를 하라고? 채통이 말이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삿도 나리 대신 장사를 뽑으십시오. 고을에서 가장 힘센 사람과 겨루겠습니다. 삿도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마침 우리 고을의 씨름대회 우승자가 있지. 그자와 겨뤄보거라.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이 진사댁 며느리가 고을 장사와 겨루기를 한다더라. 에이, 여자가 어떻게 장사를 이겨? 구경꾼들이 관아 마당에 모여들었습니다. 곧 상대가 나타났습니다. 철산이라는 이름의 장사였는데 덩치가 곤만했고 주먹은 맷돌만 했습니다. 하하, 여자와 겨루기라니 맥이 빠지는구만. 철산이 큰 소리 쳤습니다. 최금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엇으로 겨룰까요? 삿도가 끼어들었습니다. 저기 저 바위를 보거라.
저것을 들어 올리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사또가 가리킨 것은 장정 10명이 매달려도 꿈쩍 않는 거대한 바위였습니다. 철산이 먼저 나섰습니다. 으랴차. 얼굴이 시빨개지도록 힘을 주었지만 바위는 조금 들썩일 뿐 들리지 않았습니다. 헛! 이놈의 바위가 철산이 물러섰습니다. 이번에는 최금이의 차례였습니다. 최금이는 바위 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바위 밑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지끈 바위가 땅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최금이는 바위를 머리 위까지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으악! 구경꾼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금이는 바위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사또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사또는 입이 떡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철사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졌소. 정말 대단하시오. 최금이가 사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또 나리, 제가 이겼으니 이제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사또는 당황했습니다. 약속? 무슨 약속? 제가 이기면 저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나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소. 최금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또 나리, 제가 지금까지 참았던 것은 어머님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어기신다면 최금이가 옆에 있던 돌기둥을 손으로 툭 쳤습니다. 쾅! 돌기둥이 한가운데서 뚝 부러졌습니다. 사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여자가 나를 해칠 수도 있겠구나. 알았소. 당신을 데려가지 않겠소. 세금도 원래대로 하겠소. 고맙습니다. 사또 나리. 최금이는 공손히 절하고 돌아섰습니다. 구경꾼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며느리가 이겼다. 사또 나리를 이긴 여자라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대문이 벌컥 열리며 한 선비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사또는 기겁을 했습니다. 암행어사. 어사는 마패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고을 사또는 백성들의 재산을 탐하고 세금을 부당하게 거두었다. 즉시 파직하고 한양으로 압송하라. 관아의 포졸들이 사또를 결박했습니다. 어사는 최금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이 진사댁 며느리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며칠 전부터 이 마을을 살펴보았소. 당신이 얼마나 효성스럽고 부지런한지 알고 있소. 어사는 정중히 절했습니다. 오늘 사또의 만행을 막아준 것에 감사하오. 당신 같은 이가 있어 백성들이 구원받았소. 최금이는 황급히 답례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어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마음이 가장 귀한 것이요. 조정에 보고하여 당신네 집안에 포상을 내리도록 하겠소. 집으로 돌아온 최금이를 정씨 부인이 달려와 끌어안았습니다. 그마, 무사하구나. 예, 어머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정씨 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무능했어. 내가 고생했구나. 아닙니다, 어머님. 아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은 진작 망했을 것이다.
내가 와서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왔다. 정씨 부인은 며느리를 다시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금아, 너는 내 딸이다. 진짜 딸이다. 이제부터 편하게 살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최금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진사댁은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산 때문이 아니라 화목함 때문에 더 유명했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금이가 낳은 새 아들이 할머니 정씨 부인과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들어주세요. 막내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정씨 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구, 할미가 이제 늙어서 무거운 걸 못 드는데. 그때 최금이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까요? 최금이는 새 아들을 한꺼번에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들은 깔깔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남편 이도령이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지난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여보, 오늘 관아에서 편지가 왔소. 무슨 편지인데요? 임금님께서 우리 집안을 효행이 뛰어난 집으로 뽑으셨소. 상으로 쌀 100가마와 비단 100피를 내리신다 하오. 정씨 부인이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어머, 우리 금이 덕분이구나. 최금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가족들이 함께 노력한 덕분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최금이의 밥그릇은 여전히 컸지만 이제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씨 부인이 며느리의 밥그릇에 반찬을 한가득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딸. 내일도 힘쓸 일이 많으니. 예, 어머님. 감사합니다. 최금이가 밥을 먹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도령도 아내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도 킥킥거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밥상. 그것이 이 집안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최금이는 이제 마을의 수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큰 홍수가 나면 둑을 막았고 호랑이가 나타나면 맨손으로 쫓아냈으며 큰 바위가 길을 막으면 들어옮겼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하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최금이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금인의 며느리가 있어 우리 마을이 평안하다. 저분은 하늘이 내린 복덩어리야. 어느 날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과 밭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우물도 다 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걱정했습니다. 이러다 다 굶어 죽겠어. 비가 와야 하는데. 최금이가 나섰습니다. 제가 물을 구해오겠습니다. 어디서? 산 너머 큰 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물을 길어오겠습니다. 산 너머 샘은 마을에서 한나절 거리였습니다. 게다가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최금이는 큰 물독을 등에 지고 산을 넘었습니다. 샘에서 물을 가득 담아 다시 산을 넘어왔습니다. 하루에 10번을 왕복했습니다. 일주일을 쉬지 않고 날랐습니다. 덕분에 마을의 우물이 다시 차올랐고 논밭에도 물을 댈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금이에게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최금이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마을 식구입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세월은 더 흘러 정씨 부인이
병석에 누웠습니다. 최금이는 밤낮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밥을 먹이고 등을 주물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씨 부인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마, 예, 어머님. 내가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처음에는 너를 일꾼으로만 봤지. 하지만 너는 내게 진짜 딸이 되어 주었어. 정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일어섰고, 너 덕분에 마을이 평안했고, 너 덕분에 내가 행복했다. 어머님, 고맙다, 그마.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 최금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저를 딸로 받아주셔서. 정씨 부인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씨 부인의 장례식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정씨 부인을 애도했지만 동시에 최금이의 효행을 칭찬했습니다. 저보다 더 효녀는 없을 것이야. 저분 같은 며느리를 둔 게 정씨 부인의 복이었지. 장례를 치른 후 최금이는 시어머니의 묘 앞에서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묘 앞에서 절을 올리고 시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소문은 조정까지 퍼졌습니다. 임금님이 감동하여 최금이에게 열려문을 내렸습니다. 마을 입구에 큰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효부 최금이를 기리는 비. 그 후로도 최금이는 오래오래 살면서 마을을 지켰습니다. 남편 이도령과 해로했고 자식들을 잘 키웠으며 손주들에게도 사랑을 듬뿍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금이를 복덩어리 며느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녀가 오는 곳마다 복이 굴러들어왔고 그녀가 있는 곳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복덩어리 며느리 최금이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힘이 세다는 것, 그것만으로는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최금이는 자신의 힘으로 가족을 지켰고 마을을 도왔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가혹했던 시어머니 정씨 부인도 며느리의 진심을 알고 나서는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효행이고 진짜 가족의 의미입니다.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동시키는 것. 그것이 며느리 최금이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궁금하시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다미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